한국이 진짜 특별히 서울이 얼마나 밝은지 그런 거 많이 느꼈고 네. 산파울로랑 완전히 달라요. 산파울로는 불 맞는 지역이 그냥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다 이렇게 몰리 많기 때문에 밤은 좀 어두운 게 제맛인데 인공적인 조명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산파울로도 대도시인데 네. 좀 더 드문드문한 모양이죠. 네네 맞아요. 특별히 예를 들어서 파울리스타대로 이런 데 있는데 예. 진짜 밝고 번화가.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집 지역에는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한국이 집 지역이어도 항상 이렇게 놀 데가 많잖아요. 이렇게 각 지역에 놀 수 있는 방법이 가게도 많잖아요. 있고 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꼭 있으니까요. 네. 동네에도. 맞아요. 브라질에서 그럼 주로 어디를 갑니까 저녁에는? 네, 브라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치안 문제 있잖아요. 브라질 특별히 상파울로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길에서 노는 거리를 것이 돌아다니진 않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리에 있는 그런 가게들이 많지 않고 브라질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또래들은 같은 나이 사람들은 백화점 많이 가요. 백화점 많이 가서 저기 영화도 보고 그리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 안에서. 예. 네 안에서 제가 마지막 브라질 갔을 때 친구들이랑 그냥 푸드코트 가서 네네. 서로 재밌는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골라 먹고. 네, 네. 그리고 룸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저녁에 볼 수 있는 거는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국에는 진짜 뭐 방송할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에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래방 있고 제가 지금 노래 부르는 거 뭔가 전문가 될 것 같아요. 노래 잘 불고 훨씬 기회가 많았군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변화도 느꼈어요. 예, 예. 변화도 느꼈어요. 예전에는 그냥 노래방이었는데 시간당도 집을 그렇죠. 해야 했었는데 지금 코인 노래방도 있잖아요. 지금 유행인 거 인형 뽑기 집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없었는데 지금 어디 가도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도 있고 어디 가도 어디 뭐 음식점, 술집, 편의점 몇 개 지나면 네. 뽑기방이 하나 딱 있죠. 맞아요. 딱 있고. 또 지나가다 보면 또 하나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뭔가 이렇게 노는 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밤새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새벽에서 배고플 때 편의점 가서 도시락 먹는 것도 너무 좋아요. 네. 브라질에는 그냥 뭐 11시 되면 피곤하고 자고 싶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자고 싶을 때만 자면 되고 나가보면 문 연 곳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불 밝힌 곳이 있다. 음.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네. 노래방에 대해서는 또 어떤 기억들이 있나요? 노래방 말고요. 노래방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진짜. 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네네. 안에 볼수 예를 들어서 홍대 가면 예. 어떤 사람들이 춤추는 거 창으로 볼 수 있어요. 네. 이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춤추고 있는지 볼 수 있었고. 그분들도 어. 이제 속으로는 스타일 의식이 남들 보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조금 브라질 갔으면 좋겠어요. 네. 브라질 물론 그런 노래에 대한 그런 권리, 어떤 사람의 노래는 부를 수 있게 그런 거 있는데 브라질도 노래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브라질 노래도 부르고 한국 노래 부르고 외국 노래 부르고. 예. 자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면 이제 또 아이스크림 그래 아이스크림 조그만 이렇게 급격하게 넘기는 거 적용돼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약 5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사업할 아이템들을 많이 챙겨가시고 약 300m 앞 시속 6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제가 어학당 저기서 들었는데 저기 보러 갔어요. 그래서 저기는 많이 변했어요. 사실 회기 역할인데 가게들은 많이 없어지고 다시 생겼는데 벚꽃이 진짜 예뻤어요. 친구랑 갔는데 매년 항상 사람이 많고 너무 예뻐요. 브라질에는 날씨가 이렇게 한국처럼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이런 벚꽃 축제 봤을 때 아주 재밌었어요.
안녕히 가세요. 도착했습니다. 운행을 종료합니다. 결제해주세요. 아이고. 못생겨야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오늘도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도 모레까지 모레 지속이 될 텐데요. 다만 오늘 기온도 꽤 활동하기 좋은 기온이고 일부 지역은 좀 더워지는데 오늘이 시작이고요. 전방에 과속 내일과 방지턱이 부산은 있습니다. 토요일 모레까지 이틀간은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정도 높고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단 분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더워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일요일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내릴 전망이고요. 월요일 종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비가 오기 때문에 일요일 이후로 기온은 다시금 이상 고온 현상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오늘은 서울이 20도 정도 예보된 가운데 현재 14도대까지 올랐습니다. 세종이 23도, 광주 25, 강릉 26,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16도에서 27도 높으로 좀 더워지는 곳도 있겠고요. 내일은 모레까지 서울이 24도로 기온이 낮에 유지돼 좀 전방에 과속 더워지고 방지턱이 특히 있습니다. 대구는 이틀간 29도까지 올라 한여름 기온을 갖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 가벼운 옷차림도 좋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 크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수도권 강원 영서 세종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 나쁘고 오존 농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14.1도입니다. 최용호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강릉 AM 824kHz, FM 98.9MHz, 급의 94.7MHz, KBS 강릉 제1라디오입니다. HRK 진이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세계적인 성공이 되도록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면 가지 않겠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 협력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논의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몇 주 후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세계적인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하겠다며 회담 성공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체가 안전과 번영, 평화 속에서 사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렇게 많은 일을 겪은 한국 국민이 받아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은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면 가지 않겠다는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회담장에 가 있더라도 별실이 없다면 회담장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전방에 트럼프 과속 대통령은 방지턱이 북한에 있습니다.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비핵화할 경우 밝은 길이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실무적으로 지휘하는 수전 수원턴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오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한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수원턴 지명자는 이번 방한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조율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내일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혁명 발전의 중대한 역사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1차 메시지가 도착.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북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열려 핵 문제, 북미 관계 등과 관련한 북한의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다음 콜을 이용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늘 오전 4.19 혁명 58주년을 맞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 후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치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4.19 민주묘지에는 4.19 혁명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과 4월의 회장과 고문 20여 명 등이 미리 도착해서 대통령을 만나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과 악수하며 희생자 유가족을 챙겨줄 것을 건의했고 함께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 공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방에 여야 연속 4개 과속 교섭단체 방지턱이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오늘 개헌을 주제로 토론을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1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의견을 나눕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 권력기관 개혁 등에 대한 의견 개진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발 취하를 요청한 인물에 댓글 조작의 핵심인 드루킹이 포함돼 있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호호. 야당은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기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빼달라 이거지. 야. 대선 직후 민주당과 당시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 고소 고발을 서로 취하하기로 합니다. 이때 민주당이 취하를 요구한 9건의 고발 가운데 드루킹, 김모 씨가 포함된 사건도 들어있었습니다.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지 않은 등의 작업을 벌인 게 문제가 돼 고발됐습니다. 야당은 의원이나 당직자도 아닌 일반인을 민주당이 굳이 취하 요구한 건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드루킹은 당시 고발당한 문재인 팬카페 회원 14명 가운데 1명일 뿐 누군지 알지 못했고 국민의당이 보내온 고발장에도 문팬으로만 돼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천막 농성 중인 한국당은 집권 세력의 국기문란으로 이번 사태를 규정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검찰, 경찰이 사건 은폐에 가담 중이라며 특검을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처 논란을 두고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특검 요구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심리합니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이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지 8달 만입니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징계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8개월간 신고에 재신고를 거듭했던 여군 부사관은 문집 커브에 주의하세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A여군 중사는 기무사령부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중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착수한 기무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B씨는 징계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징계권자인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A씨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성폭행 사건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기무사 법무장교에 대한 징계 의뢰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자체 감찰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방에 과속 기무사 방지턱이 결정에 있습니다. 납득하지 못한 A씨는 지난해 말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신고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무사와 국방부 두 기관의 조사를 지켜보던 A씨는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지난달 자진 전역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성폭행 피해 여성 상담기관을 오가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인 김경수 의원이 오늘로 예정됐던 출마 선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자세한 출마 선언 일정 취소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KBS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민주당 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 일반 드루킹 사건이 계속 커지면서 정치 쟁점화되는 데 대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적국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낙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기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를 통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글로벌 GM 본사가 제시한 노사 잠정 합의 시한이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한국